정치 개혁은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광주 연남 선거 판도가 보다가다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또 찐명이라고 또 주장하는 친명 호소인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도덕성이 완벽해야 되고 정체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다. 보여주는 거 그게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끝까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 현역 교체 수가 높은 거 그건 뭐 우리 현역들이 잘 못했다는 또 반증도 되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은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호남이 개혁 공천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우리 허동준 전 위원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는 말이고요. 개혁 공천이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기는 공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잖아요.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려면 또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도덕성이 완벽해야 되고 정체성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후보다. 이러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 그게 개혁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호남에서부터 저 구현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 요즘 이제 호남의 정치 판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내는 구조 그게 필요하고 또 아울러서 정말 제대로 된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 이게 필요한데 요즘 뭐 이 광주 연남 선거 판도가 친명 호소인들이 아주 그냥 저 만연해 있는 그런 구조에서 친명 호소인. 네. 아. 그래서 너나 나나 전부 다 이재명 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이재명 파리만 해갖고 정치를 한다는 그렇죠,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지역민들이 냉엄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허동준 위원장님께서 호남이 개혁공천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점, 네. 그러한 흐름들을 정확히 관파를 하고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할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 네. 그런 이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후보 그런 후보를 뽑는 노력을 우리 유권자들이 해주실 것이다. 저는 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님들이 좀 한번 더 되돌아볼 때가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좀 차세대, 후세대, 후배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우선 이제 민주당이 이제 공천이나 또 선거를 치러 나갈 때 해야 될 전략, 이 호남권과 수도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가지 가치, 정체성과 경쟁력 중에서 경쟁력이 우선할 수밖에 없고요. 호남은 정체성이 또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교적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하면 이제 대부분 당선이 되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다운 사람 뽑아야죠. 그래서 정체성을 우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역 교체 지수가 높은 것 뭐 언제나 늘 높아왔습니다. 이번에 유별나게 높아요. 그건 뭐 우리 현역들이 뭐 잘 못했다는 또 반증도 되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선이 절대 다수인데 교체 지수가 높은 건 저도 잘 납득이 좀 과거에 비해서 초선 의원분들의 이제 경력이 좀 화려해가지고 경력이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하여튼 초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지수가 높다. 이건 뭐 저희들이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한 도민들의 질타가 아직도 심하다 이런 것을 뭐 정치 개혁이나 이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닐까 싶은데요. 방금 본인 이야기는 없고 이재명 파리만 한다 이런 얘기 좀 심각한 문제죠. 오다가다 이재명 대표하고 사진 한 장 찍으면 또 그걸 뭐 여기저기다 걸어놓고 뭐 찐명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일시적으로는 통할지 모르지만 네. 선거판에서 끝까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만 선거를 치르면서 본 우리 지역민들, 유권자들의 눈은 아주 냉철하고 냉엄합니다. 저는 반드시 올바른 심판과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면서 또 그러한 우리 호남 지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 결국은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이런 또 바람과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 지난 선거에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이대로 간다면은 뭐 저기 위성정당을 뭐 합의가 안 되고 하면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 창립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 그 확실하게 뭐가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왜 안 고민하고 나오냐면 있습니까? 그 연동형과 병립형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당내에.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선거법은 여야가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려면 이미 여당에서 딱 명확하게 한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여당은 병립형 플러스 권역별 비례. 그러니까 전국을 한 3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네. 영호남, 또 수도권, 네. 그다음에 여타 지역, 중부권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비례를 거기서 권역별로 뽑자. 자. 이것하고 그 대신에 병립형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여당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받든지 네. 아니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뭐냐? 현행제도입니다. 현행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유성정당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과연 유성정당을 전제로 하는 현행제도가 국민들에게 정말 정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실리도 어떤 게 유리하다고 딱 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이제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다만 그 결단의 근거는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도부에서 곧 조만간에 결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봅니다. 조만간이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빠른 시일입니다. 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는 다음을 약속하면서 고품격 정치 토크쇼 넥스트 DJ 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